지금부터 제4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모델링 방법인 ER 모델링에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ER 모델링 예제를 살펴보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ER 다이어그램을 설계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한 조직체의 운영과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 목적으로는 모든 응용과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가들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조직 내에 여러 구성원들에게서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중복이 허용이 되게 되면 제한된 양의 저장 공간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된 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 검색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간결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제공하여 일관성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란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항상 일관적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류 발생 시에도 이전의 상태를 저장해 놓았다면 복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결성에는 크게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이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테이블은 기본 키에 의해서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 키로 선택된 열은 다른 값들과 공유해야 하며 빈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외래 키와 관련된 참조 무결성이 있는데 참조 무결성 규칙은 모든 외래 키의 값은 두 가지 상태 가운데서 하나만을 속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태는 외래 키의 값이 데이터의 베이스의 특정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응용의 형태에 따라서 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외래 키의 값이 빈 값인 것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크게 요구사항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해 관계자들조차도 데이터베이스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잦은 모임을 가지며 모임 이후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개념적인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개념적인 설계에는
객체와 관계들이 어떤 특징들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ER 모델링 또는 객체 지향 모델링 또는 그 외의 다양한 모델링 도구들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DBMS의 경우도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 있고 각 DBMS마다 비용, 제공하는 기능,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논리적인 설계에서는 개념적 설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로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키마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모델링하며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학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경우에는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에 대한 내용들이 스키마로 사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한 스키마를 바탕으로 중복성을 제거하여 간략화시키는 스키마의 정교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키마 정제 과정의 목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스키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설계에서는 성능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인덱스 등을 활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보안 설계 과정에서는 사용자들의 그룹과 접근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시스템이 관리될 경우에 각 구성원들의 작업 특징과 권한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될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튜닝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ER 모델링입니다. ER 모델링의 경우에는 MySQL 등과 같은 대부분의 DBMS에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엔티티 릴레이션 모델은 개체 관계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1976년 피터 첸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현재 개념 스키마 설계 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도구입니다. ER 모델에서는 개체, 관계, 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ER 모델은 더욱 발전되어 현재는 확장 ER 모델, Extended ER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장 ER 모델은 기존의 ER 모델의 개념에서 일반화, 세분화, 약한 객체 유형, 복합 속성 등과 같은 개념이 추가된 새로운 개념의 ER 모델입니다. ER 모델의 사용 목적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한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ER 모델에서 기본 구성 요소는 먼저 사각형으로 표시된 객체, 마른 목골로 표시된 관계, 타원의 속성, 그리고 이들 간을 연결하는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속성들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지 않고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다주값 속성이라고 하며 두 개의 타원으로 표현합니다. 유도 속성은 점선으로 표현이 되며 본래 속성 값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다른 속성 값들의 관계를 통해서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무연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근무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현재
해와 입사 연도를 빼게 되면 근속 연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근속 연수는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이지만 다른 속성들 값을 통해 유도할 수 있으므로 유도 속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키는 키라는 키워드를 함께 사용해 줍니다. ER 모델의 핵심은 개체와 그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개체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체 클래스를 구성합니다. 관계는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이나 연결로서 두 개 이상의 개체 타입들 사이의 매핑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체 사이의 관계는 이완 관계, 세 개의 개체 사이의 관계는 삼환 관계, 그리고 그 이상은 n항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매핑 카디널리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ER 모델의 관계는 개체와 연결될 때 사상되는데 이때 각 객체들마다 대응수가 있습니다. 카디널리티는 크게 최대 대응수와 최소 대응수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최대 대응수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형성에 있어서 개체가 최대한 몇 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최소 대응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해당 대응수의 만큼의 개체들이 관계에 참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항 관계의 경우 매핑 카디널리티가 다음과 같은 4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1대1 대응, 다음으로 1대 다 대응, 다음으로 다대 1 대응, 마지막으로 다대 다 대응입니다. 이러한 카디널리티는 추후에 예제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 모델에서 속성은 개체의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세부 항목이며 정보의 요소로서 관리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개체를 활용한 테이블에서 열의 항목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속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값 속성은 속성의 값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다중값 속성은 속성의 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복합 속성은 속성 값이 하나의 의미가 아닌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도 속성은 기존의 속성 값을 이용하여 새롭게 유도해낸 속성입니다. 다음으로 ER 모델 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는 한 개체 내의 특정 인스턴스를 구분하게 해줄 수 있는 단일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키를 사용해서 한 개체 내의 인스턴스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실체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키를 보유하여야 하며 복수개의 키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후보키는 각 개체의 각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속성이나 속성의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기본키는 객체의 각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가장 적합한 키로 후보키에서 선택한 속성이나 속성의 그룹을 기본키로 정의하는데 가급적이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키로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키란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되지 않은 키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ER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제 ER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관계를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항관계는 다음과 같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적 테이블을 설계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 이때 교수와 학생은 개체가 되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는 지도라는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는 객체이기 때문에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학생 역시 개체이기 때문에 사각형 안에 학생을 넣습니다. 이후에 지도라는 관계를 마름모꼴로 표현한 후에 교수, 지도, 학생을 링크로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이완 관계를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수는 강좌를 강의한다 라고 했을 때 교수와 강좌는 객체가 되고 강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좌는 학생들이 등록한다 라는 예제에서는 강좌와 학생이 개체가 되고 등록이라는 관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관계의 예를 살펴보면 교수와 학생은 특정 학과에 소속된다 라고 했을 때 교수, 학생, 학과는 개체가 되고 소속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세 개체가 묶이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와 관계가 형성된 단순한 ER 다이어그램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핑 카디널리티가 포함된 ER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매핑 카디널리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부여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교수는 꼭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도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기 때문에 민 카디널리티가 1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맥스는 n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와 지도 사이의 카디널리티는 1, n이 됩니다. 세 번째, 학생은 꼭 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지도와 학생 사이에 민 카디널리티가 1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에게 지도받을 수는 없다라는 조건이 부여되면 맥스 카디널리티 또한 1로 설정이 되어 지도와 학생 사이에 매핑 카디널리티는 1, 1이 되게 됩니다. 개체와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카디널리티가 정의되면 다음으로 속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취미라는 속성은 하나의 취미가 아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중값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강의에는 요일, 시작시간, 강의실이라고 불리우는 단일 속성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교수와 강의에는 강의는 최소 한 명의 교수가 할당되어야 되며 교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 n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강좌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오픈되지 않을 확률이 있고 또 여러 개의 강좌가 강의되기 때문에 0, n의 카디널리티가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도 속성이 포함된 ER 모델을 예시를 보면 교수의 근무 연수는 현재 연도와 입사 연도의 차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근무 연수를 정해주지 않더라도 유도하여 속성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연수는 다음과 같이 점선의 타원형 안의 속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사와 관련된 ER 다이어그램의 완성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ER 다이어그램에서는 교수, 강좌, 학생, 학과 등의 개체와 이 개체들 사이에 강의, 등록, 지도, 소속이라는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체의 경우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전화, 주소, 지도교수, 생년월일 등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번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유일하게 분류할 수 있는 기본키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지도라는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라는 관계에서는 학생과 해당 지도교수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교수 번호와 학번이라고 불리우는 외래키를 사용할 때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경우에는 교수 테이블의 경우에는 기본키를 교수 번호로 하고 각각 이름, 직급, 소속학과, 연구실, 전화, 주소, 생년월일, 입사일, 호봉에 컬럼을 갖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학생은 학번을 기본키로 이름, 학과, 학년, 전화, 주소, 지도교수, 생년월일이라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도는 교수 번호와 학번을 기본으로 가지며 교수와 학번의 외래키의 매핑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 학생과 교수들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R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면 각 구성 요소들과 관계를 테이블화할 수 있는데요. 이를 테이블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4강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